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치르 박사의 통통통입니다.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에 같이 방송해 주신 신흥물류의 황원현 대표님 모시고는 다시 내륙 운송과 화물 차량의 모든 이야기 한번 좀 이번에 대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같이 오늘 방송하니까요. 같이 좋은 내용 한번 좀 우리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두 꼭지 갖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륙 운송 이야기하고 화물 차량의 모든 것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내륙 운송을 하다 보면 다양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량에는 또 보면 어때요? 영업용 번호판이 있는데, 네, 번호판에 맞습니다.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번호판은 그냥 일반인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택시를 타게 되면은, 아빠 사자라고 해서, 네. 아바 사자라는 노란 번호판이 달린 택시를 타야 네. 여성분들이 안전하다는 그런 게 웹 SNS상 네. 여기서도 떠다니고 있는데, 저희 트럭도 똑같아요. 노란 네. 번호판에 아바 사자라고 써있는 그 트럭들이 영업용을 할 수 있는 트럭이고, 뭐 제조나 뭐 본인들이 어떤 커튼을 단다거나 본인들의 제품을 하약한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 제가 다른 화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상은 노란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업용은 노란 게 이제 번호판 정식이네요. 맞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 전에 물어보길래 제가 한번 참고로요. 네. 저도 이제 한일양구 한 30년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일본은 이제 영업용이 녹색이거든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노랑은 경차거든요. 나라별로 다르지만은 번호판이 또 좀 번호판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 네. 차량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이죠. 대충 맞아요.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이번에 트럭을 구매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제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른 화주들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쨌든 영업용 노란 번호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금액을 알아봤더니 보통 이제 1톤 이하를 보통 용달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가격은 계속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뭐 3천만 원 선에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5톤 뭐 더 큰 차들도 거의 뭐 그 정도 가격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번호판 가격은 진짜 너무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개인 차량을 하는 사업자들이 다 개인 사업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번호판에 관련된 자기가 차량을 갖고 또 이 차량에 또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갖고 연수가 저도 이제 그 전에 국토부의 어떤 자문 전문위원회에서 같이 이제 회의를 하고 조사 기간 보니까 우리나라는 연식이 보통 10에서 15년 정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신차를 개조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탄소 배출을 위해서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차량의 번호판도 있지만은 주소날선에 관한 이 업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맞아요. 상태인가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화물 운송 주선 사업이기 때문에 뭐 네. 저희도 같아요. 저희는 쿼터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화물 운송 주선 사업을 하겠다고 네. 화물 운송 정확히는 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을 하겠다고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네. 더 이상 내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화물차랑 똑같이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좀 또 단편적으로 안 좋은 면이 네. 사실은 저희 업체는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물 운송 자동차 주선 사업인데 이게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자도 보면은 이제 번호판이 자기가 갖고 있지만 네. 사실 안 때는 그걸 모아서 네. 우리나라 보니까 주로 자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적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제조업에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어떤 기업이라고는 특정 못하지만 네. 빵을 많이 만든 큰 기업 같은 경우도 네. 한번 지난번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래요. 뭐 요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뭐 SPC 그룹입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제조업들 보면은 다 보면은 자차보다는 계약차를 쓰고 맞습니다. 계약차에서는 이제 회전율 싸움 아닙니까? 네. 보통 이제 1회전이라든가 2회전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가져오려면은 센터에 들어와서 대기하다가 이제 제 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네. 오버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지입차로도 많이 하는데 네, 지휘차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번호판이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상황은 조금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이런 지입이나 소개, 네. 알선 이런 쪽으로 좀 더 성장을 했고 네, 사실은 물류나 화물 시장에 있어서는 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저희 같은 물류 회사에 트럭을 소유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물류비나 뭔가 절감이 되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 예, 생각에. 맞아요. 저는 이제 물류를 갖다가 한 입장에서 물류센터에서 보면요. 사실 예를 들어 이제 회전율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물량은 어느 정도 라우팅 동선에 차량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네 계약한 차량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예상되지만 물량이 오버플로되고 이제 물량이 많을 때 다 용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비싸죠. 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계약을 한 뭐 네. 지입이 들어와서 그렇게 계약을 한 차량도 있지만 네. 또 대부분은 용차로 사용하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큰 업체, 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거대 업체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이나 네. 뭐 그런 업체들은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김포 공장에서 예. 부산을 내려간다, 대구를 내려간다 했을 때 그 물량이 한 차를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김포의 어느 공장, 또 뭐 일산의 어느 공장, 또 화성의 어느 공장 이렇게 짐을 같이해서 보통 화물에서도 그 네. 오션 저희 해상 화물에서도 LCL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LTL이라고 less truck, less than truck, less 그러니까 해서 네. 중간에 이제 경유지를 통과해서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편에 네. 서울 출발 부산하면은 운임이 대략 이제 시세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뭐 한 곳에 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트 뭐 3차율이 중요하니까 몇 걸 경유해 갖고 일단은 맞습니다. 비용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국내 내륙 운송에는 이제 번호판 지입차 얘기인데요. 제가 뭐 여기지만 택배 같은 경우도 조금 번호판 문제가 있었고 네. 과거에 이제 용달차로 택배를 좀 전담하려고 했던 2000년 전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기업도 TF를 좀 준비했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용달은 뭐야 한 번에 배달 배송하면 끝이 아니니까 네. 근데 택배는 이 박스를 해갖고 하루에 200개, 300개씩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용달이 이제 택배로 이제 전환하는 게 힘든 시기도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번호판은 한정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거래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택배 때문에 배짜 넘버가 네. 배짜 넘버가 한 번에 또 풀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마저도 또 아마 받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택배 조금 관련돼 있어서 증차를 시켰는데 증차를 예상했던 만큼 많이 못 시켰죠. 네. 그래서 지금 차량 심지어는 이제 하얀색 번호판을 갖고도 영업하는 행위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좀 있다고 들었지만 뭐 그게 뭐 정식 뭐 한국에서 말하는 정식이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맞아요. 시장에서 조금 해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벌써 이제 저기 두 꼭지 중에 한 꼭지 뭐 내륙 운송에게 번호판하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한 시간 갖고도 모자르지만은 맞습니다. 일단 제목 첫 번째 내용을 좀 저기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내륙 운송도로 그냥 화물 차량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 차량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대담해 보겠습니다. 네. 화물차는 뭐 가장 우리나라 장기 1톤부터 시작하죠.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로도 킥으로도 이루어지는 뭐 스몰 비즈니스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아니면은 그 다마스나 라보 같은 네. 1톤보다 조금 더 작은 차량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1톤, 5톤, 11톤, 네. 25톤, 뭐 40피트 컨테너, 맞습니다. 트레일러 이것까지 있는데 그러면 화물차에는 저기 그 전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화물차에는 다 뭐 박스형으로 다 그게 뭐 이걸 저기 해갖고 탑차식으로 이게 뚜껑을 다 씌워놨나요? 어땠나요? 일단은 한국에는 카고 차량, 그러니까 카고 뚜껑 차량. 열린 차량도 있고 네. 윙바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윙 날개처럼 열린다고 해서 저 양쪽에 날개 네.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보통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윙바디 차량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카고 차량 뭐 공사 현장이나 네. 그냥 짐을 가볍게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실을 때는 또 카고 차량도 있고 뭐 냉동 차량 네. 뭐 그런 차량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네, 네. 일본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일본은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윙바디 차량만 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아버지께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저 방금 전에 했지만 우리나라는 주선 알선이라든가 번호판이 일본 거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그걸 갖다 조금 정착해야 되는데 네. 거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쉽게는 갖고 왔지만 이걸 갖다 정착하면서 표준화 못 시킨 게 좀 국가마다 다르니까 저기지만요. 일본은 보면은 고속도로 달리고 할 때 뭐 안전을 너무 중요시하거든요. 네. 일단은 탑차라든가 뚜껑이 달린 그 윙바디 이런 차가 아니면요. 네. 옛날처럼 뭐 카바에 해갖고 끈이라 그러나요? 뭐라 또 그러나요? 망이라고 그러죠. 망을 넣든가 뭐 로프에 해갖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화물이 날린다든가 그게 떨어질 이제 수 떨어지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일단은 차량에
박스형이나 탑차라든가 윙바디, 카고차 이게 이제 기본이 돼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저도 이제 택배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1톤 탑차를 갖다 개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아요. 네. 저도 이제 택배를 한 20년 이상 보니까 20년, 그쵸. 20몇 년 봤네요. 야마토부터 한국의 택배에서 5개 잡아가서 보니까 한국은 무조건 1톤 탑차가 똑같아요. 네. 일본은 그냥 허용이 가능해요. 저기 탑차는 택배 SM들이 운전하면서 네. 자기가 물건을 어디다 놓고 어디에서 물건을 빨리 빼고 할 수 있게끔 어떤 도화 같은 것도 좀 개조가 가능하고 높이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높이나 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요즘에 이제 쿠팡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네. 이제 뭐 선반식으로도 또 다 해놓긴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쿠팡차를 보면. 맞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내륙에서 뭐 차량 안에 네. 그걸 갖다 이제 선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 물류센터에서 그걸 매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자기가 보관하기 좋게, 네. 그 다음에 꺼내기 좋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 트럭이 조금 주목받기 시작했고, 네. 차세대 이제 전기차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전기 트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황 대표님? 재작년 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예. 뭐 선착순 비슷하게 그 전기차를 보조해주는 네.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때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선 놓쳤고 네. 우선은 한국에는 1톤 전기차만 현재는 허용되고 아마 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앞으로는 뭐 볼보도 그렇고 뭐 이제 자율운행도 더 발전이 될 거고 환경 그렇죠. 문제 때문에 뭐 전기 트럭 현재는 네. 뭐 디젤 차가 많지만 전기 트럭이 더 이것도 이제 테슬라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일반 차량도 바뀌는 것처럼 화물 트럭도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가 점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지금 보통 상용차 기업들이 네. 보면 이제 과거에 뭐 그래요. 저기 물건을 이제 차를 갖다 완성차 만드는 것보다 지금 최근에 전기차로 많이 시프트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차세대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연료전지차의 시대를 계속 지금 흐름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친환경과 관련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어제가 아니라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지금 보니까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네. 관련해서 이제 국가의 최고 CEO들이 친환경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기후 협약에 관련해서 이제 국제 간에 막 미팅을 회의를 화상회의를 한 4월 거죠. 22일이 지구의 날이어서 벌써 그날 그렇게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지금 회상해 보면은 네. 결국은 기후 협약도 있고 온난화도 있어갖고 네. 이 친환경 문제가 앞으로는 전기차의 패러다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진짜 그 우리나라 보면 이제 운임 있잖아요. 표준님. 네. 표준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이제 화물 기사님들이나 네.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레드오션 그러니까 네. 같은 서비스에 조금 가격으로만 승부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사들이나 뭐 중소업체들은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저희 같은 소기업들은. 그래서 뭐 현재는 시멘트랑 뭐 20피트, 40피트 트레일러 차량만 그 표준 운임제를 하고 있는데 뭐 앞으로는 5톤이나 뭐 국가 정책에서 그거는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네. 저도 이 과거 일본에 있을 때 컨설팅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편의운전제가 이제 국토교통성에서 이제 요율이 나오거든요. 그럼 톤키로법이에요, 일본은요. 자, 톤키로 중량에 따라서 거리제에 네. 얼마 요율표가 딱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요율표를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년, 15년 한 번씩 개정판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제 이제 지난 여담입니다. 컨설팅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금액이 1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율을 갖다가 깎아주면 안 되잖아요. 네. 경쟁 기업의 뭐 비딩도 아니고 이거는 뭐 트러스 단합도 아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물량에 따라서 90%의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걸 갖다가 자기네가 이제 기준치를 제시해 갖고 같이 일을 하죠. 사실은 한국도 지금 뭐 도로가 파손이 된다거나 네. 그 암암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과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네. 주차도 나오고 해서 그 이제 기사님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해당 적정 5톤이면 5톤, 1톤이면 1톤, 뭐 1톤에 2팔레트 네. 그렇게만 해도 본인들은 꼭 굳이 표준 운임제가 아니더라도 네. 뭐 본인들의 그걸 할 수 있는데 좀 국가 정책이 물류에 대한 국가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지만요. 지금
우리 황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은 11톤이 아닙니까? 자, 맞습니다. 일본은 10톤이에요. 네. 한국은 저기 뭐예요? 5톤이잖아요. 4.5톤은 5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적재율을 갖다 10% 여유를 가져간 네. 거네요. 개근에 대해서 개근에 대해서. 10%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됐지만 네.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 짧은 생각입니다. 맞아요. 진짜 화물 운송 고속도로라든가 주행할 때 보면은 과적은 진짜 이거 뭐야 커브길이라든가 네. 주행에서 상당히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서로 간에 좀 개선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지금 내륙 운송과 화물 차량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새로운 걸 갖다가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자, 오늘은 신흥물류의 황호인 대표님하고 같이 했으니까요. 마지막에 한 번 그래도 느낀 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래도 좀 뭐 수출의 프로세스라든가 내륙 운송을 좀 네. 정리하고 좀 더 명쾌하게 좀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런 조금 아쉽고 다음에 또 출연할 기회가 되면은 네. 그때는 좀 더 유연하게 가볍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기 방송이라는 게 네. 같이 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게 호흡 맞추면서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거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자, 황호연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